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제가 명사의 위치와 기능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영어 문장에서 명사가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된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여러분들도 직접 형광펜을 들고 찾아보면 되는데요. 일단 그래서 영어 문장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명사가 어느 위치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제가 여기다 편의상 번호를 매겨놨거든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기본적으로 5곳의 명사가 자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요, 우리 전치사 다음에도 여기 명사가 오죠? 그래서 이것을 6번째라고 하고, 또 명사를 수식하는, 예를 들면, soccer player, 이럴 때요. 플레이어도 명사고 사커도 명사거든요. 근데 이게 명사가 이 플레이어를 한정하는, 수식하는 그런 기능을 하죠. 그래서 뭐 7가지 있고 또 8가지 뭐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기본적으로 이 6가지 정도 전치사 다음에 오는 명사까지 해서 이 자리를 잘 알고 그 자리에 따른 각각의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자, 여기 제가 여러분들 익숙하게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라고 했는데 이 문장을 이렇게 5가지로 나누는 건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5가지로 나누는 것은 명사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지 이걸 뭐 1형식이다. 주어 동사가 있는 건 1형식이고 2형식은 주어 동사 보호 있는 건 뭐 2형식이다. 이렇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 7가지 문장은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요. 좀 약간 억지스러운 감이 있지만 모든 문장에는 이렇게 a teacher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 a teacher가 어느 자리에 가느냐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집니다. 여기 보면 주어 자리에 가 있죠? 이쪽이요. 그래서 주어라는 기능을 하게 되고요. 이 똑같은 a teacher가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나오게 되면 주어를 보충하는 단어로 쓰여서 선생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likes라는 동사를 보세요. 좋아한다. 그러면 좋아하는 대상이 있어야겠죠? 이때 a teacher는 주어로 사용된 것도 아니고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호도 아니고요. 그녀가 좋아하는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직접 목적어라고 해놨는데 실은 이렇게 목적어 하나 있을 때는 굳이 직접이란 말을 쓸 필요 없고 목적어라 그러면 목적어가 하나 있다면 당연히 직접 목적어입니다. 그런데 굳이 직접 목적어로 밝힐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직접 목적어는 언제 쓰냐면 지금 이런 동사를 보세요. 주다, 주었다. 그러면 준다 그러면은 누구에게, 즉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주고받는 물건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또 a teacher가 쓰였습니다. 이때는 a teacher가 목적어가 아니라 직접 목적어가 아니라 간접 목적어라고 해서 여기 목적어랑 구별을 하게 되는데요. 뭐뭐에게, 뭐 누구에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a teacher는 주어도 아니고 주어 보호도 아니고 직접 목적어도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물건을 받는 대상이죠. 그래서 이때는 간접 목적어의 기능을 또 이 a teacher, 즉 명사가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문장 볼까요? She calls, 불렀다, 그를. 이 불린 대상이 목적어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어가 누구라고 밝혀주고 있죠? 뭐가요? a teacher가요. 그래서 또 이때 a teacher는 목적어로 보충하는 목적 보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다음에 my mother made 만들었다 선생님을 happy하게 행복하게 이때는 여기에 she likes a teacher와 my mother made a teacher는 어떻게 하죠? 그냥 동일한 자리. 그러니까 이 네 번째라고 해놨는데 여기 보면 a teacher, a book, him, a teacher 이런 것은 다 동작을 어떤 받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어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요 a teacher는 다른 7개 중에서 딱 간접 목적어는 하나밖에 안 사용되고 있죠. 바로 이 주다라는 동사에만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 teacher가 7개의 문장에 하나씩 다 들어갔는데 어떤 자리에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어로 해서 보통 은는 이가로 해석해야 되며 또 주어를 보충해 주는 단어에 갔으면 이다. 근데 우리말에서는 이제 뭐 에게, 을이 붙으면 목적어고 에게 그러면 간접 목적어고 그죠? 이렇게 다 뭐뭐라고 그를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면 전부 다 어떤 조사가 있어서 명사의 기능이 밝혀지게 되는데 영어에서는 a teacher 다음에 어떤 조사나 어떤 것도 붙지 않고 그 기능을 나타내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자리에 따라서 그 기능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어보호,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목적보호라는 그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있는 명사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간단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걸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앞 문장에서는 명사, 이렇게 해서 a teacher, 이렇게 간단한 명사로 사용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해하기에. 그런데 이 명사는 기능이 너무 간단해서요. 어떤 이름, 또 물건의 이름이나 또 개념 이런 것만 나타내면 아주 간단한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명사처럼 쓰이는 형태들이 영어에서 딱 5가지 있습니다. 보면 명사구고요. 그래서 a nice teacher teaching English 이렇게 하면 이것은 하나, 둘, 셋, 넷, 5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명사구입니다. 여기 teacher가 핵심적인 단어가 되죠. 그래서 명사나 명사구는 거의 뭐 똑같이 간주해도 되는데 아까 표에서 그 a teacher 자리에 명사구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3번 보면요. 대시라는 접속사가 이끌고 the teacher is nice. 그래서 그 선생님이 나이스하다는 것. 이렇게 해서 이것도 단어가 5개 있지만 이것도 a teacher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봐서요. 주어, 주어보호, 목적어 이런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being a teacher. 선생님이 된다는 것은 된다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처럼 취급한다고요? 명사처럼 취급해서 a teacher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형태로요. to 부정사라고 하죠. 이렇게요. to tell. 말하는 것.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해서 말하는 것. 여기도 보면 되는 것. 선생님이 나이스하다는 것. 보통 이렇게 우리말에서는 명사처럼 쓰이는 것에는 것이나 기. 선생님이 좋다는 것. 여기서 기는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선생님이 되기 이렇게요. 선생님이 되기.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얘기하기. 이런 식으로 기나 것 이런 것이 붙으면 명사는 아니에요. 그죠? 각각의 이름이 명사절, 동명사, 투부정사라고 하는데 이름 자체도 다르고 형태도 1번과는 다르지만 명사처럼 쓰여서 어디요? 명사가 가는 자리에 균등히 동일하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한 이 명사의 형태와 자리와 기능을 모른다면 형태가 복잡해지는 명사구, 명사절, 동명사, 투부정사는 이해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영어에서 명사를 아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거고 명사 외에도 나머지 4가지 형태를 잘 알 수 있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어를 한 50% 정도 영문법을 마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또 명사구 강의도 하고요. 명사절, 동명사, 투부정사 강의 이런 식으로 명사처럼 쓰이는 형태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알람 설정을 해야지 제가 좀 불규칙하게 이런 강의를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강의 올라갈 때마다 잘 보시고 읽기. 저는 읽기 중심의 영어를 지향하는 선생인데요. 읽기를 위해서 이런 문법을 잘 안다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편안하게 영어 문장을 잘 읽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